자, 흥진중학교 1학년 기말고사 2025년 기출이죠.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단순히 그냥 이거는 공식만 가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진짜 틀리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거 8 곱하기 7,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4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까지 처리하시고요. 그러면 56과 6 나오기 때문에 62 되겠습니다. 2번 볼게요. 학생 10명 중에 대표 4명, 대표 4명이라고 하는 거는 자격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눠주는 과정도 필요할 겁니다. 그럼 4명이니까 10, 9, 8, 7, 4개 열거 하시고 4, 3, 2, 1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10 나옵니다. 계산 결과.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하면 그래도 웬만하면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의 숫자로 0 되는 값 한 80%는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준아, 찾았니? 뭐 찾았니? 찾았는데. 그러니까 찾기만 했니? 뭘 찾았냐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또 대답. 네, 이준이가 대답을 못했어요. 마이너스 2 들어갔을 때 0 됩니다. 자, 그럼 조립제법 써야 되겠죠. 1, 4, 6, 4 쓰고요. 마이너스 2로 갑니다. 1, 마 2, 2, 마 4, 그 다음에 2, 마 4, 0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얘가 조립제법으로 했을 때 x 마이너스 2랑 x제곱 플러스 2, 그 다음에 2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런데 실근을 고르라 그랬어. 사실 답은 뭐예요? 1번이에요. 근데 내가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냥 단순히 조립제법으로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정확하게 하고 싶다. 뭐 돌리시면 돼요? 이 식을 판별식 돌려보시면 되겠죠. 판별식 돌려보셨을 때 음수 나오게 되면 아, 여기는 허근이니까 실근은 마이너스 2겠구나 라고 확신을 가지고 가셔도 시간만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x에 대한 3차 방정식입니다.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고요. 그런 다음에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자리에 뭐가 들어갔을 때 0이 될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죠. 수민아, 이거 몇이 들어갔을 때 0 되니? 1 들어갑니다. 그럼 1, 3, k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제곱 1 넣어서 조립제법 합니다. 1, 4, 4, k제곱, 그 다음에 k제곱 0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요 식이 지금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갖도록 하겠다. 자,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요. 오직 하나의 실근 값이라고 해가지고 근이 하나만 있다는 아닙니다. 근이 하나만 있다는 아니고 그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여기 실근 하나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허근이 나와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실근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겠구나.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오직 하나의 실근에 꽂혀가지고 근이 하나밖에 없대 막 이렇게 가셨으면 삼천포로 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얘를 판별식을 돌리게 되면 k제곱이 4보다 크다가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4는 0보다 커야 되겠고 k 마이너스 2 하나 k 플러스 2 하나 이렇게 지금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됐죠? 넘어가고요. 자, 행렬 나왔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아무래도 국어에서는 가로 세로가 더 입에 익는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행은 세로고 열은 가로라 그랬어. 그래서 세로 가로라고 외우세요. 가로 세로라고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가 그냥 가로 세로가 이상하게 입에서는 잘 익어. 그래서 많이 실수하는 게 행이 가로고 열이 세로야 라고 문제를 풀어서 틀리는데 그냥 자기가 의식적으로 세로 가로라고 읽으세요. 알겠죠? 세로 가로입니다. 세로 가로.
자, 그러면 지금 행의 개수가 3개다라고 하는 거 아니죠? 2행 3열입니다. 기억 제외할게요. 그 다음에 2열은, 그럼 2열은 두 번째 줄이라는 뜻이죠. 그쵸?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잖아. 그 다음에 2,3의 성분은 2행 3열은 3이다. 맞는, 이거 나 혹시 틀렸다. 잠시 손을 들어볼까요?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준아. 뭐가 찔리나 보다. 자, 6번. 남학생 3명과 여학생 4명을 일렬로 줄 세울 때 맨 앞에는 남학생이. 자, 그러면 총 인원이 몇 명이야? 7명이야? 7명 중에 맨 앞에 남학생, 맨 뒤에 여학생. 그러면 지금 빈자리가 5개? 이렇게 가야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일단은 손을 들게 해야지. 뭐라고? 맨 앞에 앉을 사람 이러고 손을 들게 해야 돼. 그러면 몇 명이 손을 들어야 돼? 3명의 후보가 있겠죠. 3명이 손을 들 겁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여자. 자, 여기 앉을 사람 이러고 손을 드는 사람 몇 명이어야 돼? 4명이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한 명씩 빼고 몇 명 남았어? 5명 남았고 순서대로 앉히는 거야. 순서에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열이죠. 이거는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5팩토리얼 됐지? 나열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얘 서로 동시에 앉혀놓는 거니까 이거 1440입니다. 계산하면 넘기고 이번에 오메가 문제가 안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는 멍청이 같은 짓이에요. 오메가는 반드시 나와요. 알겠죠? 그런 헛된 희망 걸지 마세요. 그리고 특히 수리고 같은 경우에는 허금 문제가 거의 모의고사 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메가 문제를 모의고사 기출로 한 20개 정도 풀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걸 외워야 되다시피 합니다. 힘내고요. 알겠죠? 그래서 항상 수리고는 허금 문제가 살짝 모의고사에서 차용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공부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 그럼 해석합시다. 오메가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 그러면 자, 아니야. 멍청이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냥 이거부터 할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x 마이너스 1 하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맞죠? 세제곱 공식 모른다 그러면 이제 맞아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허근 오메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얘 실근 나오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사실 오메가 집어넣으면 안 돼요. 실근 나온 거기 때문에 오메가는 요 위치에만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식 자체의 근이 오메가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가능한 거예요.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까지도 가능한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를 통해서 우리가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다 까지 변형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로 돌아갈게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 분모가 서로 다른데 더하라고 하면 이거는 일단 우리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다? 통분부터 시작을 해야지 뭔가 윤곽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분을 먼저 시행을 할게요. 그럼 오메가와 오메가 제곱을 통분을 하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분수에는 오메가 제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곱을 곱해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식에는 뭐가 부족해? 오메가가 부족하지. 오메가의 4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를 정리를 하게 되면요. 오메가의 4제곱 플러스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5제곱 더하기 2 오메가 이렇게 되는데 오메가의 4제곱 5제곱 없는데요. 이러면 정말 아주 곤란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일부러 뭐 안 썼어요? 분모 안 썼습니다. 왜?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문제풀이 시작할 때 밝혀놓은 거죠. 그래서 분모가 1인데 굳이 써줄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안 썼습니다.
자, 그럼 내가 아는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자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오메가의 세제곱,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자, 그럼 묶여있는 거를 잘 봐봐. 내가 여기를 지금 처리를 한 건데 5제곱, 그 다음에 4제곱 이렇게 처리를 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뭐가 남았어? 2가 남았겠지, 앞에 개수 있는 거. 그러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또 묶이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지금 요 묶여있는 값에 변형을 쓸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걸 눈치채야 되겠지. 그럼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1이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 나오고요. 답은 5번입니다. 진짜 전형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고, 그리고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오메가 치고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발 잘 하세요. 8번 행렬입니다. 행렬을 서로 더했어요. 서로 더했기 때문에 행렬의 덧셈법을 모르면 좀 곤란하겠죠. 이렇게 먼저. 실제로 이모 씨의 아들이 행렬을 까먹어서 내가 지금 행렬 문제를 좀 틀렸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치만 괜찮아요. 언젠가 행렬은 복습을 할 거니까 이제 하면 되죠. 그쵸? 자, 그러면 x 플러스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플러스 y 6. 얘가 지금 뭐랑 같아져야 되는 거야? 9 마이너스 3 7x 마이너스 4 6 요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지? 자, 그럼 이거 뭐 하면 사실 되는 거야? 연립방정식 하면 되죠. 연립방정식 하면 x는 2, y는 7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나와요. 넘기고 4차 방정식이라고 하네. 근데 4차 방정식인데 얘는 근이 다 나올 건가 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중근의 개념이 뭐였어? 2개 이상 겹치면 중근이라고 했었어. 꼭 다 통일되지 않아도 중근이었어. 그치? 근데 얘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도 있고 두 허근도 있대. 즉 근이 4개 다 서로 다르게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먼저 시사를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각각의 제곱값을 서로 더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해야지 뭐 어쩌겠어. 잠깐만, 5번밖에 안 됐어? 그러면 할게요. 이거를 기가 막히게 해요. 월수금반 애들은 이것만 기가 막히게 해요. 거의 뭐 기계식이 돼가지고. 이거 지금 월수금반 애들이 이제 해설 들을 건데 주한이 아주 많이 찔릴 거예요. 왜냐면 우리 주한이 이거 진짜 기가 막히게 한다. 이것만 할 줄 알아. 미안하다 주한아. 자, 왜 그러냐면요. 이거 x의 개수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는 0입니다. 자, 그러면 치환합니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는 0,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4는 0입니다. 맞죠? 그럼 얘가 a 마이너스 6 하나, a 플러스 4 하나 됐지? 그러면 a 값이 뭐이거나 6이거나 혹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x 값이 궁금한 거였지 뭐가 궁금한 건 아니었어. a 값이 궁금한 거는 아니었어. 그래서 돌려주는 작업이 필요하죠. x제곱 플러스 x가 6,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가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 다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됩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실근이고 어디가 허근인지 궁금해가지고 판별식 돌리긴 했었어, 머릿속에서. 근데 판별식을 돌리고 나니까 오른쪽이 너무 분명하게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좀 약간 민망하더라고. 굳이 내가 왜 왼쪽까지 돌렸지? 라고 생각하면서 좀 약간 샤이했었어. 네, 그래서 옆에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얘가 실근이겠죠, 그러면. 그쵸? 그래서 실근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허근은 그러면 어디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야? 오른쪽에서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을 할 필요 없이 뭘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곱셈 공식 변형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곱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고 4가 나오는 거고 서로 더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서로 제곱한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 나오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고 9, 4,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7까지 해서 답이 3번 나옵니다. 자, 2차 부등식이에요. 2차 부등식이고 해가 없을 때라고 나오네. 자,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해가 없을 때라고 했을 때 뭐를 먼저 확인하냐? 최고차항 먼저 봅니다. 근데 얘가 x제곱의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되고? 요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쵸? 그런 다음에 오른쪽을 봐요. 오른쪽을 봤을 때 지금 뭐는 없어? 2차항은 없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의 포물선 모양이 바뀌게 될 확률은 없을 거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얘네가 좌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0이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값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그쵸? 둥둥 떠야 된다는 겁니다. 0보다 작은 값이 없다는 건 둥둥 떠야 된다는 뜻. 그럼 지금 그래프 모양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식으로 들어가도록 할게. 됐지? 자, 해가 없을 때, 즉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야?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뜻이죠. x축과의 교점이 없다는 건 결국 뭐이기도 하다? 실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됐죠? 그러면 그쪽으로 갈게요. 자, 그럼 x제곱 0으로 묶었을 때요. 식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k-3x 플러스 k-1 얘가 0보다 작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판별식 쓰게 되면요. 짝수 공식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9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 다음에 k제곱 마이너스 7k 플러스 10 k 마이너스 5 하나 k 마이너스 2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k 값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을 때 2와 5 사이에 있을 때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됩니다. 됐나요?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풀어주셨어야 돼요. 자, 선생님 여기에서 한번 끊을 건데 왜 여기서 한번 끊을 거냐면 10번까지 다 맞췄어야 됐습니다. 실제 시험이었으면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에 오답이 발생했으면 사실상 등급의 경쟁력에 가망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10번까지는 무난히 맞췄어야 됐습니다. 이 시험에서. 그래야지 뭔가 겨뤄볼만 해요. 자, 11번으로 갈게요. 아마 이 시험에서도 기조를 11번부터는 조금 틀리게끔 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자, 1번부터 할게. 11번부터 할게. 자, 절대값이 2번 나타나는 문제는 여러 번 풀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이거는 외워도 괜찮아 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부등식의 절대값이 2번 나왔다. 범위를 몇 개로 쪼개라는 뜻? 3개로 쪼개라는 뜻이라고 아예 외우라고 얘기했었어. 이거는 됐지. 그래서 범위를 3개로 쪼개서 이게 양수야? 음수야? 라고 하는 걸 따져서 식을 다시 썼어야 됐던 그런 문제입니다. 자, 1번 갈게요. 자, x가 뭐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을 때 혹은 2번 x가 무엇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을 때 1보다는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3번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3개의 범위로 자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냥 만만한 값 집어넣어서 생각하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마이너스 1.5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양수 음수 따지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양수 음수 따지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 플러스 x 마이너스 1 얘가 2보다 크게 되고요.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그냥 부등식을 바로 풀어드리면 x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라고 하는 부등식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까요? 얘도 지금 요 사이에 있는 값이니까 0이 제일 만만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0 집어넣어서 양수 음수 따지세요. 그쵸? 그러면 2x 플러스 3 하나,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씩 나오게 됩니다. 얘도 시간 관계상 먼저 따져드리면 x가 내가 써놓은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나봐. 근데 이 문제 풀 때 선생님 두 번 체크했어요. 왜 두 번 체크했냐면 내가 풀고 나니까 답이 나랑 다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때문에 다르게 나왔을까 했더니 제가 맨날 너네한테 크로스 체크 꼭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 크로스 체크를 내가 안 했더라고.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기도 해야 되지만 모두보다는 작아야 돼요. 1보다 작기도 해야 됩니다. 요거 하나 빼먹으면 답 다르게 나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2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세 개를 같이 같은 수직선 위에다가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6보다 작게 되고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 값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베타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실수하는 거는 뭐냐? 1을 베타 값으로 놓는 경우도 흔합니다. 시작점이 0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잘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요. 케바케였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엄청 빨리 푼 사람은 엄청 빨리 풀었을 거고 정석으로 푼 사람은 시간이 좀 걸렸을 거고 아마 요 12번 문제로 인해서 시간 확보가 조금 갈렸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이용했으면 대강 1분 정도면 풉니다. 근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 없이 그냥 정석 방법으로 풀었으면 이거 행렬 계산하는 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두 가지 방법으로 풀 건데 웬만하면 케일리 해밀턴으로 가세요. 아셨죠? 자, 일단 정석풀이를 할게요. a제곱. 자, 일단은 제곱하면 1-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뭐까지 있으니까 세제곱까지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뭘 곱해야 행렬 a를 한 번 더 곱해줘야 세제곱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과가 세제곱 값이 1 마이너스 3a의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a 제곱. 선생님 이거 시간 관계상 계산 과정까지는 못 보여드립니다. 만약에 계산 과정이 질문이 있으시면 담당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던가 저한테 갖고 오세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영행렬을 따른다는 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냐면 a 세제곱이 마이너스 8에 단위행렬 2를 곱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가 얘가 지금 어떤 거랑 같다라고 마이너스 8의 단위행렬. 자, 이거 2차 정사각이기 때문에 단위행렬 어떻게 나와야 돼? 1, 0, 0, 1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상수배는 똑같이 하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a제곱이 3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되는데 하면 되는데
지금 내가 엄청 간단히 쓴 거지. 왜? 뭐를 안 했으니까. 계산 과정을 일일이 설명을 안 했으니까 엄청 간단히 쓴 거야. 근데 너네는 계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이렇게 빨리 풀지는 못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두 번째 풀이로 해볼게. 케일리 해밀턴으로 해볼게. 자, 그러면 얘는 이 정리에 의해서는 어떤 관계를 지니냐면 요런 관계를 지니게 될 겁니다. 요렇게 돼요. 그럼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행렬에 대해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공식에 의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집어넣은 것밖에는 선생님이 한 짓이 없습니다. 서로 곱해서 더하는 거거든요. 까먹었구나? 이준이? 안 했는데. 뭐를? 이거? 케일리 해밀턴 안 했다고? 너네 봐? 구라치네. 안 했어요. 쌤이 안 하는데. 우리는 그냥 언급만 했어. 이런 게 있어라고 언급만 했었어. 자, 근데 어찌됐든 케일리 해밀턴이 뭐 그렇게 복잡한 거는 아니에요. 서로 곱해서 더한 다음에 제자리에 집어넣는 것밖에는 하는 게 없어요. 이거 뭐 외우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니 그 뭐 특별히 증명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있잖아, 요게 사실은 케일리 해밀턴을 쓰라고 하는 되게 대표적인 시그널이기는 해. 왜냐면 요 단위 행렬이 케일리 해밀턴에 들어가 있고 A의 제곱, A의 세제곱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것부터가 아 이거 케일리 해밀턴으로 썼을 때 훨씬 빨리 나오겠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어떤 시그널이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나 케일리 해밀턴 모르는데 이거 진짜 겠네? 라고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이거 끝나고 뭐 하시면 돼요? 개념책 피셔서 공식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얘가 뭐가 되기 때문에 a 세제곱 더하기 8의 단위 행렬이 뭐라고 했기 때문에 0이라고 했기 때문에 a 1 플러스 a 제곱이 4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제곱은 3 이렇게도 나와요. 이렇게도 나오는데 지금 이 풀이를 못 알아들었다. 공식 모르는 거예요. 공식 모르는 거니까 그럼 저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노가다 뛰세요. 알았죠? (13번) 내가 아까 이거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지. 내가 2번 풀었다고. 답이 나랑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뭐 때문에 2번 풀었다고? 조건 안 보고 풀어서 2번 풀었어요. 요거요. A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요 조건 놓쳐서 2번 풀었어요. 됐지? 자, 첫 번째 식부터 보겠습니다. 딱 봐도 뭐는 돼? 인수분해는 돼요. x로 묶으면 되니까 x-5a 0보다 작죠? 그러면 지금 2차 항의 값이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이렇게 사이 값이 나오게 되겠지. 그리고 0이랑 5가 쓰이게 될 텐데 자 여기서 잠깐 그러면 근이 0이거나 5a예요 라고 할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왜 틀렸냐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적었어요. 처음에 문제를 풀 때. 근데 5a가 a가 뭐기 때문에? 음수기 때문에 5a가 어디로 갔어야 됐던 거야? 왼쪽으로 갔던 거야. 그거를 제가 안 해가지고 2번 풀었어요. 정말 멍청해 보이죠? 그치만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풀었어야 됐습니다. 됐죠? 됐죠? 요거 때문에 틀렸어요, 나도.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는 됩니다. 두 번째 거는 인수분해하게 되면 x-a랑 x-2랑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공통범위가 어떻게 돼요? 자, 마찬가지야. 여기도 A랑 2가 지금 빵빵 하고 찍혀야 되는데 A가 음수지. 그러니까 이쪽에 A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쪽에 2가 있어야 돼. 요렇게 가야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5A가 뒤로 가야 되고
0이 이렇게 요렇게 연립부등식의 수직선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됐니?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나와야 된대? 요렇게 나와야 된대. 그럼 뭐만 이제 해주면 돼? 대응하는 값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24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5a가 돼야 되는 거고, 그치? 그 다음에 b가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a랑 같아야 되는 거겠지? 왜? 지금 겹치는 부분이 요 부분밖에 없잖니? 그치? 그래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만 하시면 a 값이 마이너스 3, b 값이 마이너스 3, 그래서 더하면 마이너스 6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 처음에 노가다 했어요. 나도 노가다 했어요. 왜? 뭐를 생각을 안 했냐면 요거 안 봤어. 평행한 두 선분 위에서 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이거 왜 내가 안 봐서 틀렸다고 한 걸까, 이준아? 만약 이 조건을 봤으면 머릿속에서 뭐가 나왔어야 됐냐? 평행하대. 뭐가? 한 쌍이 평행하대. 그럼 이거 무슨 사각형이구나? 사다리꼴이구나. 가 나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넓이가 6인 사각형은 뭐야? 사다리꼴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사다리꼴 공식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뭐 하려고 하니까 노가다를 하려고 하니까 아주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거 이러고 이거 진짜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거야? 라고 하고 답지를 봤더니 사다리꼴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저도 이러고 삽니다. 됐죠? 자, 그럼 사다리꼴부터 먼저 할게요. 위에 있는 게 윗변. 안 돼. 윗변. 아래 있는 게 아랫변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렇게 되면 모는 6이라고 하는 넓이는 2분의 1 a 플러스 b 윗변 더하기 아랫변. 자, 그 다음에 높이 이미 2라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2까지 해주면요. 결국 a 플러스 b가 즉 윗변과 아랫변의 합이 몇이 되는 경우를 찾으라는 말이야. 6이 되는 걸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a 자리에 1 넣고 b 자리에 5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노가다 하려고 그러면 아주 행복하죠. 자, a 자리에 1. 자, 그럼 이거 무슨 말인지 제가 하나만 풀어드릴게요. 자, a 자리에 1이고 b 자리에 5가 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자, 지금 윗변 보세요. 윗변에 점이 몇 개 있어요? 8개가 있죠. 그쵸? 그러면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무슨 말이야? 점이 위에 9개가 있지. 이게 무슨 말이야? 1자리를 몇 개 만들 수 있다? 8개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내가 위에서 1에 해당하는 길이를 몇 가지 종류로 만들 수 있다? 8가지 종류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B는 지금 길이가 몇이 돼야 돼? 5가 돼야 되지, 그치? 근데 점이 몇 개가 있대? 7개가 있대. 그렇게 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종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종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즉 길이가 몇인? 5인 선을 몇 개 만들 수 있다? 2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넓이를 구한다는 거는 동시에 그 길이가 세팅되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더하기야 곱하기야? 곱하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16가지의 종류의 사각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아래쪽 쓸게. A가 2일 때, A가 3일 때, A가 4일 때, A가 5일 때, B4, B3, B2, B1.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8 곱하기 2를 했던 게 왜인지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7 곱하기 3, 6 곱하기 4, 5 곱하기 5,
4 곱하기 6이 나오는 게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 이해를 하겠지, 그치? 그리고 나는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걸 다 길이로 보여줄 수는 없어. 너희가 이런 종류로 나오게 되는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21, 24, 25, 24. 자, 그러면 이 사각형은 서로 독립된, 서로 다른 사각형이죠. 그래서 더해주게 되면 110이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x에 대해서 한 근이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두 근의 제곱의 합이 4분의 25일 때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가지고 푼 사람들. 근과계수의 관계 써야 됩니다. 3차 방정식 근과계수의 관계 써야 됩니다. 나 혹시 이거 집어넣었다. 3,000%로 빠졌다. 이준이 집어넣어서 풀었구나. 정말 노가다 잘했다. 수리고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이준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네, 볼게요. 근과계수의 관계 봅니다. 알파, 베타. 자, 그 다음에 한근 나왔으니까 그냥 뭐 하면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게 몇이 돼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a가 돼야 되는 거죠. 그쵸? 근과계수의 관계입니다. 왜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됐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 마이너스 2분의 a 이런 관계식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하게 되면 이게 2분의 b죠. 그럼 얘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2분의 b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근데 얘가 제곱의 합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사실상 뭐 쓰면 돼? 곱셈공식 변형 쓰게 되면 되는 거지. 근데 뭐 하면 짜증나니까 서로 다른 문자가 여러 개 있으면 짜증나니까 뭐 해도 좋은 방법이야. 그냥 A나 B를 하나의 문자로 표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표현을 하게 되면 근데 어떻게 표현해요? 라고 제발 물어보지 마. 그냥 내가 내가 쓸게. 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값의 합은 1 마이너스 2분의 a 제곱 더하기 6. 그럼 얘는 왜 나왔을까? 지금 알파 요게 있잖아. 요게 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 베타가 뭐였기 때문에 6이었기 때문에 맞지?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베타는 잠깐만 나 어디서 계산값이 틀렸어 이준아? 안 보이는데요. 너는 왜 안 보여? 너 화면 안 보여? 여기 살짝 잘려서 보이는데. 진짜 멋있다. 나 어디서 틀렸는 줄 알았어. 앞에 최고창 안 나눴구나. 미안해. 저도요. 응? 저도요. 뭐를? 저도 안 나눴어요. 진짜 멋있다. 그래서 여기가 3이구나. 내가 그래서 계산값이 자꾸 어디서 틀린데. 마이너스 3. 됐지? 여기서 틀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니까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에 뭐하고 제곱하고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알파 베타 자리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6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선생님 어디서 지금 틀렸는지 알았어.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a의 제곱
값이 4분의 1이 나오네. 그러면 1 마이너스 2분의 a가 뿔마 2분의 1이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였어요? a가 2보다 크다라고 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했을 때 a가 뭐가 나오게 되는데 1이 나오기도 하고 3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2보다 큰 값을 택해야 된다 그랬으니까 뭘로 택하고? a가 3인 걸로 택하게 되고 그러면 서로 제곱했을 때 34가 나옵니다. 자, 조심하세요. 선생님들이 지금 이렇게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 깜빡합니다. 조심하세요. 자, 16번. 연립부등식이고 자연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 그랬을 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자, 첫 번째 값은 대놓고 뭐를 주고 있어? 인수분해 주고 있죠. x-3, x 플러스 1. 얘가 뭐보다? 0보다 크다. 자, 두 번째 거는요. 얘도 인수분해는 가능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플러스 2k 마이너스 2 했을 때 x로 쪼개지고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하나랑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일단 뭐 확인 잘 하시고 부등 후에 뭐 없는 거, 짝대기 없는 거 확인 잘 하시고 얘를 뭘로 표현하게 되면 수직선 위에 표기하게 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k 마이너스 1 요렇게 각각 찍히게 돼 있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은 값이니까 요렇게 이어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게 되겠네. 됐어? 자, 그럼 결국에는 얘가 자연수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해야 된대.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네? 맞지? 그럼 여기가 지금 겹치는 부분이 되는 거니까 요 사이에 몇 개가 있어야 된다고? 자연수가 2개가 있어야 된다고. 요 사이에 2개가 있어야 돼. 맞지? 그러면 k-1이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어야 되겠어? 여기가 4, 5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k-1은 5보다는 크거나 같고 뭐보다는 작아야 돼? 6보다는 작아줘야 되는 거지. 수직선상에. 그치? 그러니까 k값이 뭐야? 6과 7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됐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넘기시고요. 아, 이거 내가 짜증나는 문제인가? 아, 그 문제네. 풀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자, 모든 성분이 양의실수인 2차 정사각행렬 A, 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양수 K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A를 모르죠. 그러니까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하는 힌트에 지금 A, B, C, D 이렇게까지는 적어 놓을 수 있습니다. 맞죠? 얘를 지금 무엇이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1, 1, 2 이렇게 곱했을 때의 결과를 보자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자, 그러면 요거 어떻게 곱해 얘들아? 이렇게 곱하죠. 그쵸?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B 한 번, 그 다음에 A 플러스 2B 한 번, 마이너스 C 플러스 D 한 번, C 더하기 2D 한 번. 요렇게 됩니다. 얘가 뭐랑 같다고? 0, K, 0, 3K 요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몇 가지 관계식을 꺼내겠습니다. 얘가 얘랑 대응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0이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A가 B랑 같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가 K랑 같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A
플러스 2b가 k라는 건데 방금 아까 우리가 왼쪽에서 뭐 했어? a와 b는 사실상 같은 값이야 라고 하는 걸 얘기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3a가 k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3b가 k야 라고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a는 3분의 k 혹은 b는 3분의 k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됐죠? 자, a, b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뺀 것 같으니 이제 c, d로 넘어가도록 할게. 그럼 마찬가지 c 더하기 d가 0과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뭐가 c와 d 값 역시나 같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c 더하기 2d 값이 3k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c랑 d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것과 진배 없기 때문에 3c가 3k 혹은 3d가 3k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랬고 그 결과 c는 k 혹은 d는 k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뭐는 불편하기 때문에 문자가 여러 개가 있는 거는 상대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A 행렬의 구성 요소를 뭘로 다 바꿀 수 있는 거야? K에 대해서 다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K에 대해서 바꾸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 3분의 K, 3분의 K, K, K 요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조건 나에서 b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0이 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행렬 b가 ppqq로 제가 바꾸게 되면 저한테 왜 A, B, C, D로 안 바꿔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그냥 B로 바꾸겠습니다. 됐죠? 근데 얘가 뭐라 그랬어요? A가 8B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주말에 계산하면서 너무 짜증났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이거 시간 너무 잡아먹네 이러면서. 그래서 Q를 다시 3분의 K, 3분의 K, K 곱하게 되면 3분의 PK 플러스 PK, 3분의 PK 플러스 PK, 3분의 QK 더하기 QK 무슨 암호 말하는 것 같지만 진짜 이렇게 나와요. QK 근데 이거를 뭘 해서 통분을 해서 다시 넘기면 3분의 4pk 3분의 4pk 3분의 4qk 3분의 4qk 쓰면서 약간 현타가 와요. 근데 이게 지금 8에 뭐랑 같아야 되는 거야? b의 8제곱 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얘가 8p 8p, 8q 이렇게 한 것과 같아야 되는 거죠. 아, 기모띠! 그러면 3분의 4k가 8이니까 그치? k는 6이 나옵니다. 설마 나 이거 왜 6인지 모르겠다. 양 옆에 있는 p나 q 약분한 거야? 나한테 그러지 마. 알겠지? 됐지? 너 맞았어? 누가 다 했어? 진짜 행복했겠다 이준아. 하면서 막 나는 욕을 네.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던데. 아니요. 저는 욕이 나왔어요. 아, 주말에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막 이러면서 욕을 하면서 풀었어요. 자, 18번. 요 문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를 순환 버전으로 좀 바꾼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리고가 좀 모의고사를 어렵게 바꾼다면 흥진고는 쉽게 바꿔줍니다. 됐죠? 자, 문제가 기니까 애들이 이거 개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하지만 보세요. 가부터 보세요. A, B, C, D가 뭐보다 작대? 6보다 작대. 그러면
1, 2, 3, 4, 5, 6.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몇 장? 6장. 자, 6장 중에 4장 고르라는 말입니다. 됐죠? 이게 몇 개? 15개. 자, 다시 2가 6보다 크고 F가 6보다 클 때. 자, 그럼 6보다 큰 값은 몇 개 있어? 7, 8, 9, 10, 4개 있지, 그치? 근데 지금 내가 몇 개를 골라야 돼? E 하나 고르고 F 하나 골라야 되는 거지, 그치? 얘는 뭐예요? 4개 중에 고르는 거예요. 2개를. 그래서 서로 곱하면 180. 끝입니다. 핵 쉬운 문제죠. 이거 틀리면 진짜 허무할 거야. 와, 이거 왜 틀렸지? 뭐 이러면서. 아, 그리고 이거 다 맞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화목반 말고, 만약에 월수분반에서 이 문제를 해설을 듣고 있는데 논수령 1번을 틀렸다. 난 정말 독보적인 아이구나 라고 자랑스러워 하셔야 됩니다. 됐죠? 알아서 하세요. 논수령 1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2,6 나오는 거 이거 알아서 하세요. 변형하세요. x는 y 플러스 4 해서 y 플러스 4 플러스 y제곱 40. 이거 풀어가지고 y값 넣고 x값 내고 즐겁게 하세요. 20번.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고 생각보다 뭐를 했으면 이거 세제곱 공식 이거 눈치챘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 와 이거 무슨 개소리야, xy를 곱하래 이렇게 갔으면 3,000%로 빠지고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으로 가야 되겠죠. 그쵸? 그럼 결국에는 2와 뭐 사이에 있는 수가 100 사이에 있는 수가 각 카드에 뭐였던 거야? 세제곱의 합이었던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밑줄 칩시다.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1보다 크면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단순해요. x자리에 1 들어갔을 때 1 플러스 y 세제곱이 2랑 100 사이에 있는 거니까 y 세제곱은 99와 1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세제곱을 했을 때 99를 넘지 않는 건 몇 개? 4개 있습니다. 1, 2, 3, 4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따지는 문제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y를 만족시키는 거는 4개다.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또 x가 2일 때 그러면 2의 세제곱 8이죠? 8 더하기 y 세제곱 2, 100, y 세제곱. 음수로 가면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그냥 모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맞지? 이거 그냥 0보다 크면 되는 겁니다. 자연수기 때문에. 됐지? 그렇게 해서 이 조건 만족시키는 거 몇 개? 4개. 그냥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렇게 x값을 많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왜? x가 5가 되는 순간 5의 세제곱은 125가 되죠. 그쵸? 그래서 뭘 넘어버려요? x 혼자서 100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이 순서를 따진다는 건 어디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x가 4일 때까지만 따지면 되는 거고, 그때 개수가 총 4개, 3개 나오기 때문에 더하면 15개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거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냥 좀 약간 짜증나는 문제예요. 넘기고, 아마 흥진고등학교에서 변별력을 여기에서 많이 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서술형 문제고 6점이라고 했을 때 의자의 개수 그리고 부등식을 세웠는지 그리고 그 부등식의 값을 정확하게 뺐는지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1점, 2점 이런 식으로 부분 점수 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계속
뭐라도 쓰세요. 서술형 문제니까 뭐라도 쓰세요. 멍멍이 소리라도 써야 됩니다. 우리 페퍼가 발도장 찍어놓는 한이 있더라도 써야 됩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1학년 전체 N명의 학생들이 강당 내에 M개의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이 문제 과부족 문제라고 유형이 나왔었는데 그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변하지 않는 거 한 가지는 미지수로 세워놔야 된다 그랬어. 그럼 너네가 봤을 때 뭐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학생은 변하지 않아요. 학생이 갑자기 뒤지진 않겠지. 강당에서 의자에 앉다가 갑자기 막 학생이 뒤졌어요. 뭐 이래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늘어날 일은 없단 말이야. 그치? 막 학생이 새로 태어났어요. 이런 거 없겠지. 그러니까 뭐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야. 학생 수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뭘로 빼야 돼? 등식으로 빼야 돼. 자, 다시 과부족 문제를 풀 때 등식으로 내는 거는 뭐라고? 변하지 않는 한 값을 등식으로 내는 거야. 그럼 학생이 변하지 않을 거니까 학생 수는 뭐라고? 5명씩 앉으면 14명이 앉지 못한다. 즉 서 있는다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N값은 뭐야? 학생이고 M값은 뭐가 되는 거야? 의자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조금 깐깐할 건 없겠다. 왜냐면 나는 N, M 웬만하면 한글로 적어놔라 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얘네가 미지수 정해준 거니까 굳이 안 적어도 됐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얘가 뭐라 그랬니? 6명씩 앉으면 의자가 남는데. 자, 의자가 남는데. 그럼 의자 8개가 생으로 남는다는 뜻이니까 사실상 학생이 앉아있는 거는 전체 의자의 개수에서 뭘 빼줘야 돼? 생으로 남은 8개를 빼줘야 돼. 맞지? 그것만큼이 내가 뭐 한 거야? 학생이 한 명이라도 앉아있는 의자의 개수라고 볼 수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러면 사실상 내가 사용한 의자는 몇 개야? 자, 꽉 차 있는 게 몇 개야? M-9. 왜? 8개는 아무도 안 앉았고 마지막 한 개는 누가 몇 개를 앉았을지 모르잖아. 몇 명이 앉았을, 한 명이 앉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명이, 6명이 다 꽉 채워서 앉았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꽉 채워 앉은 의자 수만 기준으로 한다면 M-9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꽉 채운 의자는 뭐다? 전체에서 뭘 뺀 거? 9를 뺀 것만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뭐를 기준으로 했었어? 6명을 기준으로 했었죠. 그래서 6명을 기준으로 못까지는 M-9개까지는 꽉 차 있을 건데 마지막 의자에 한 명이 앉았을 수도 있고 또 몇 명이 앉았을 수도 있는 거야. 6명이 다 앉았을 수도 있는 거야. 맞지? 이 사이에 있어야 돼. 누가? 학생들의 명수가.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됐어요? 근데 나는 진짜 도저히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겠다. 외우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빈 의자에서 하나 더 뺀 게 마지막 의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의자에 한 명이 앉았을 수도 있고 다 꽉 채워서 앉았을 수도 있고 그거의 가능성을 묻는 게 과부족 문제라고 정말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요거를 지금 연립부등식으로 이렇게 하나 묶어서 풀고 이렇게 하나 묶어서 푼다라고 했을 때요. M값이 62와 67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자의 개수는 최대값이 67. 그러면 67이 최대값일 때 학생은 5배를 한 다음에 14를 더해야 되죠. 그래서 학생 수는 349가 최대값이 나와요. M의 최대는 몇이고 67이고 N의 최대값은 몇이 나온다? 349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내가 부분 점수화해서 표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얘 한 1점 정도 드릴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요거 답점수로 한 1점 주겠죠. 그리고 요 식점수가 가장 높은 비중일 겁니다. 요게 한 2점 정도 배정을 했을 것 같아. 그리고 그거를 뭐 했는지 제대로 부등식 값으로 뺐는지 한 2점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6점 채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분점수표는 됐죠? 여기까지